인데 항이 몇 개짜리죠? 5개. 항에 5개 이상짜리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기억하나요? 네. 그럼 문자 종류가 두 종류인데 둘 다 똑같은 차수이면 알파벳 순으로 x 제곱으로 묶고 그다음 x 1창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 나머지는 다 상수항 취급하는데 음수를 바깥으로 빼내고 y 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자, 다시 인수분해. 항이 3개짜리죠? 하나, 둘, 셋. 그럼 앞에 x, 여기도 2개 곱일 텐데, y에 대한 2차식을 2개 곱으로 표현하라는 뜻은 이걸 다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y, 여기 y. 이쪽에 1, 이쪽에 2.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합치면 마이너스 3y가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곱해서 이게 x의 개수, 이렇게 곱해서 이게 x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근데 요즘 x의 개수가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여기 음수가 붙었죠. 그럼 y가 없어지되 둘을 더해서 음수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를 줘야 여기 개수가 마이너스 y 플러스 1 여기 개수는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게 더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야 돼요.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인 거 찾으시오. 1번이 정답이네요. x에 대한 두 다항식이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얘가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져요. 몫은 있을 테고 쟤도 이렇게. 자, a, b 값을 각각 구하라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둘 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되겠죠. 근데 밑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b만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좌변에 a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위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 봅시다. 아니면 이렇게 보세요. 대입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좌변 3차식이 x 플러스 b랑 qx의 곱으로 묶였다는 뜻은 이게 좌변이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3차식이니까 보통 3차식을 조립제법에서 풀어야 되겠지만 이건 잘 보면 항이 4개짜리라 이렇게 두 개 짝지으면 또 공통분이 보이죠. 그래서 좌변을 두 개 짝지어서 x제곱 묶고 x 플러스 2 다시 플러스 3으로 묶고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2가 공통 부분이니까 이걸 다시 묶어요. x 플러스 2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쟤랑 같아야 돼요. x 플러스 b qx. 근데 이 식 자체가 다시 1차로 쪼개지진 않잖아요. x 플러스 b는 1차식이잖아. 그럼 여기에는 x제곱 플러스 3이 더 이상 1차로 쪼개지지 않는다는 뜻은 x 플러스 b가 x 플러스 2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b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럼 b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얘는 x 플러스 2 q 프라임 x 이제 a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이쪽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a 0 따라서 a 값은 10. a와 b를 더한 값이니까 a 플러스 b는 12가 정답이다. 자, 다항식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그리고 나는 fx 마이너스 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가가 이렇잖아요. 일단 식은 써봐야 돼요.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테니까 몫을 qx로 합시다. 나머지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도 qx가 될까요? 이렇게. 나는 fx에다가 x를 뺐더니 그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q 프라임 x로 합시다. 위에 있는 몫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가식과 나식을 잘 보시면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잖아요. fx에, 여기는 좌변 fx,
얘는 나는 좌변 fx 마이너스 x. 그럼 위에는 가식이다. 양변에 x를 빼면 x를 빼봅시다. x를 빼면서 얘가 좀 얘랑 잘 보시면 매우 유사하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q 프라임 x 하고 여기까지 똑같이 쓴 거죠. 뒤에 플러스 qx까지 똑같이 썼는데 우리가 지금 좌변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를 지금 계산해 놨잖아요. 그럼 우변도 똑같이 양변에 마이너스 x를 계산한다. 이런 모양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게 이거예요. 어찌되었든 fx-x라는 이 다항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누어 떨어지죠. 나머지가 안 남아요. 그럼 여기 있는 fx-x라는 이 하늘색 식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이만큼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도 나머지가 안 남겠죠. 결론은 얘가 qx 마이너스 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식이니까 이 qx 마이너스 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배수니까 여기 일정한 수를 곱해야 되는데 문제 보면 이게 지금 fx를 3차로 나눴잖아요. 그럼 얘는 3차보다 작아야 되니까 네, 이건 3차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 2차니까 이 식을 2차로 나누었을 때 몫은 네, 그냥 상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다 됐습니다. 저기 추가 조건에 보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72니까 f2가 72라는 뜻이에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이 식에다가 양변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양변에 2를 대입해서 71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위에다 이쪽에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가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72가 되고 우변은 2를 대입하게 되면 7q2죠. x에다 2를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q2예요. 그럼 얘는 8q2가 되겠죠. 8q2가 72니까 따라서 q2의 값은 9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계산하시는 거예요. x에다 뭘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그럼 q2 이게 9로 바뀌죠. x에 2를 대입하니까 2가 돼요.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7a 따라서 a는 1. 괜찮죠? 자, a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있는 qx 여기서 qx-x는 1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길로 넘어가면 q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죠. 얘를 지금 우리는 f1 값 구해야 되니까 얘를 다시 가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가식은 이렇게 됩니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 글씨가 이 모양이에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x가 이거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네,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다 뭐 하라냐면 f1의 값을 계산하시오. x에다 1 대입하게 되면 얘는 다 없어지고 여기서 1 대입하면 2의 제곱 4 이렇게 됩니다. 합창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계산하시오. 일단 가조건에서는 글씨가 너무 커서 한번 줄일게요. 자, 가조건에서는 나누어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얘네가 0이 되는 값을 식에다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x에 1을 먼저 대입해 오게 되면 좌변은 f4가 되고 마이너스 f1 나누어 떨어지니까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얘기는 f4와 f1이 서로 같다는 뜻이고 그 다음은 얘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0 얘는 f1과 f 마이너스 2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F1, F-2, F4가 모두 다 같다. 더불어 나에서는 F2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에요. 근데 얘가 1, 마이너스 2, 4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타난다 뜻이니까 그 값을 K라고 두고 그러면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생략하고 얘를 인수로 갖는 x-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4 그리고 뒤에 상수 k가 이렇게 남는다라고 쓰면 되겠죠. 혹시 이 식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요? 주희 기억 잘 안 나요? 네.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그럼 문제 마지막에 f0의 값을 구하시니까 이제 여기다 0만 대입하면 돼요. f0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k. k 값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 f2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건 이거다 x에다 2를 먼저 대입합시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3, x에다 2를 대입하면 얘는 1 생략,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따라서 k 값은 5. 이 k가 이제 5가 됐겠죠? 여기다 이제 f0의 값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5 13. 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한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A, 모서리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육면체 부피를 B라고 했을 때 정육면체 두 개니까요. 이렇게 정육면체 하나, 또 이렇게 정육면체 하나. 여기는 한 변 길이가 A인 정육면체, 얘는 한 변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육면체. 그들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A의 부피는 A 세제곱일 테고 B의 부피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써지네요. 남은 건 B에서 A를 빼라고 됐죠. 그냥 빼시면 됩니다. 여기서 빼보세요. 그럼 A 세제곱이 지워지고 B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자, 얘가 19라고 돼 있는데 19는 소수죠. 얘는 1 곱하기 19밖에 약수가 없어요. 그럼 좌변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B로 묶이죠. 그럼 얘는 B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AB 이게 1 곱하기 19. 그럼 얘는 이제 두 개 곱이겠죠? 1과 가로의 곱. 따라서 B가 1이거나 또는 B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AB가 1이거나. 근데 얘가 1일 리가 없잖아요. 두 자연수 AB인데 AB를 제곱하고 더하고 3배하는데 어떻게 이게 1이 됩니까? 3A 제곱 아니에요? B만 바꾸면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1이 될 리 없죠. 그럼 B값은 1이 이게 맞겠네요. 그럼 B가 1이면 여기가 이제 19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합니다. 그럼 1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 얘가 19.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넘어와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18이죠. 3으로 약분하면 6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0. 따라서 A 값은 자연수 값이니까 2만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A 빼기 B 2 빼기 1 1이 정답입니다. 2차 당식 fx와 gx 1차 당식 이런 것도 잘 봐야 되죠? 괜히 써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fx는 2차 당식, gx는 1차 당식. 근데 fx와 gx를 곱하면 아무래도 3차 당식이겠죠? 식을 한번 써봅시다. fx 곱하기 gx는
fx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는 이거랍니다. fx 더하기 x 곱하기 gx. 잘 보려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게 나머지입니다. f-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 이 식이 몇 차냐면 3차죠. 얘는 2차입니다. 얘는 2차고요. 그럼 얘가 3차가 되려면 이게 1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1차식이 돼야 돼요. 근데 fx가 2차 다항식인데 2차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2x 제곱에서 1차가 되려면 따라서 fx는 최고차항계수가 2로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최고차항계수는 2가 돼야 빼면 2x 제곱이 없어지고 1차가 남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1차잖아? 그럼 남는 나머지는 상수임을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fx가 지금은 2x 제곱이잖아요. 2x 제곱 어쩌고저쩌고에 fx가 gx가 1차인데 여기는 이 식이 2차식? 근데 이게 상수가 되려면 여기는 어쨌든 2차를 최고차항을 지워줘야 되죠? 얘는 2x 제곱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얘가 2x 제곱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야 되니까 gx는 x에 대한 1차 다항식인데 개수가 마이너스 2x로 가야 됨을 이해하시겠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면 이래요. 2x 제곱에 써볼게요. fx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x를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cx. 그럼 얘랑 지워지고 이게 상수항이 되려면 얘랑도 서로 지워져야 돼요. 얘네 둘도 이렇게 지워져야 돼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것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와 c는 반대부를 가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좌변 보세요. 좌변은 얘네들을 곱해 놓은 거죠. 얘네들을 곱하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다 fx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이게 ax 플러스 b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하고 뒤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3차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뒤에서는 3차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ax 세제곱과 마이너스 4x 세제곱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걸로 뭐라 할 수 있냐면 a 값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 그럼 c 값은 반대 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a는 마이너스 4, c는 플러스 4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좌변식 fx, gx 우변식 저기는 얘만 들어갈 테니까요. a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b 그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 뒤에는 얘랑 서로 없어질 테니까요. b만 남겠죠. 아까 말한 상수항 b만 남아요. 얘는 마이너스 4로 좀 바꿔놓읍시다. 얘는 마이너스 4가 됐고 얘는 플러스 4가 됐고 이렇게 이제 b 값 구해야 되는데 b 값 구하려면 이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왕 집어넣는 거면 2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왜 2가 적당하냐면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gx가 0이 돼요. g2가 0이 돼요. 그럼 이쪽이 지워진다는 얘기잖아.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이 0 된다는 뜻이에요.
계산하기 편하니까. 좌우는 계산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b.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네, 이건 1이죠. 생략 플러스 b. 그럼 2b가 8인 거니까 따라서 b 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구해줬죠, 그러면? 네, 다 구해줬어요. 뭐만 찾으면 되냐면 이제 f-2만 찾으면 돼요. 여기가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4. 따라서 f-2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네, 8.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네, 그래서 4가 되겠네요. 아니네요. 네, 미안합니다. 20이 되죠. 이게 플러스 8이에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8. 네, 20이 되겠네요. A가 90도, 여기가 루트 10. 나머지 XY. 그럼 피타고라스잖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그 다음에 이 내부에는 큰 삼각형에다가 내부에는 얘가 다 닮은 인지는 알고 있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있는 각을 B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각을 C라고 할게요. 얘는 90이죠. 그럼 B와 C를 더하면 90이에요. 그렇지? 이게 9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각은 B와 C를 더해야 90이 되니까 C가 되죠. 이게 90도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얘도 B가 돼요. 얘는 C가 되겠죠. 90이네요? 얘가 B가 되겠죠. 닮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각들은 전부 다 닮은 도형이다라는 것만 이제 알면 되고. 자, 여기는 이변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PQ가 7분의 2 루트 10이 되고, 여기도 7분의 2 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아까 말한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에요. 느낌상 가장 긴 변이 B변이 루트 1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긴 변이 X, 가장 짧은 변이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대 Y, 중간 변과 짧은 변의 길이 B는 이 삼각형에 똑같이 선분 BQ가 중간 변, 짧은 변이 7분의 2 루트 10 이렇게 되죠. 비례가 성립하는 거니까. Y 곱하기 선분 BQ는 7분의 2 루트 10 X가 돼요. 여기는 Y를 지워내게 되면 따라 선분 BQ는 여기다 쓸게요. 선분 BQ의 길이는 7분의 2 루트 10 곱하기 Y분의 X 이렇게 되죠.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중간변을 구하려면 7분의 2 루트 10에다가 Y분의 X 짧은 변분의 중간변 하면 뒤에 이렇게 비율이 붙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이변 길이 있죠. 여기 길이를 계산할 때 또 같은 패턴 되겠죠. 비례식으로 X 대 Y 중간변 대 짧은 변 이게 중간변 얘가 짧은 변 7분의 2 루트 10 대 선분 RC 그럼 또 곱하고 양변 Y로 나누게 되면 아니죠. 양변을 이렇게 곱하고 X로 나누게 되면 X가 분모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길이는 여기는 이 길이는 7분의 2 루트 10 곱하기 X분의 Y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저 사변의 길이를 주룩 다 더해요. 7분의 2 루트 10 곱하기 Y분의 X 더하기 7분의 2 루트 10 더하기 7분의 2 루트 10 곱하기 X분의 Y 하면 빗변 길이 10이 나오죠. 루트 10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천천히 약분 루트 10, 루트 10, 루트 10을 지워요. 7분의 1을 쭉 묶어보면 Y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Y 얘가 1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넘기면 Y분의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Y 하면 2분의 7
1마저 넘어가면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는 2분의 5가 남고 얘를 이제 통분해 보면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분의 5. 근데 아까 x제곱 플러스 x분의 y가 이게 x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x제곱의 값이 10이었죠. 그럼 xy분의 10 이렇게 된다 뜻이니까 따라서 이거 2배, 그럼 얘도 2배. xy는 4. 자, 이제는 다 끝난 겁니다. 요 다음은 여러분이 좀 하세요. 지금 시간상. xy를 알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알죠.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뭘 찾으면 되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기본 곱셈 공식이니까. 이와 같이 지름이 저 반원이잖아요. AB가 2A라는 얘기는 지름이 2A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테죠? 그럼 이 길이는 A라는 얘기겠네요. AC 여기가 A-1 CD 얘도 A-1 BD 8 저거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원문제가 나오면 반지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반지름. 그럼 만약 이렇게 그으면 이것도 반지름이죠. A. 얘를 이렇게 그어봐야 돼요. 이건 왜 그어봐야 되죠? 이렇게 긋는 이유는 얘를 그으면 이게 수직이 되거든요. 이 길이가 지금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반지름을 이렇게 그어봅니다. 그럼 얘도 A가 되죠. 아니? 이거 그렸다가 지울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죠? 아니에요. 봐봐. 이 삼각형 AA-A-1. 이 삼각형 AA-A-1. 합동이죠. SSS 합동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얘랑 얘랑 합동이라는 얘기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서로 같다는 뜻이고 그럼 이건 선분 AD는 실제로 원 위에 있는 현이잖아요. 현과 반지름이 현이 반지름에 대해서 2등분 된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수직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분 보세요. 여기가 D, 얘가 B, 얘가 A인데 이거 반이잖아요. 이 길이 같으니까 쭉 지나가는데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뜻이네요. 그럼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이 길이와 1대2가 성립하죠. 이 도형과 결론은 이 도형도 닮은 도형이니까 길이는 절반값, 반지름, 지름이니까 1대2. 그럼 얘도 1대2, 여기가 8이면 이쪽 길이는 4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4냐면요. 여기가 4인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요만큼 반지름인데 그 4를 뺐으니까 이 길이는 A-4가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인데 여기는 이 변을 둘 다 공통변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변을 내가 x라고 합시다. 그럼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를 써보면 저 x제곱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a-4의 제곱이 돼요. 피타고라스 따라. 근데 이 x제곱은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삼각형도 한 변 길이거든요. 그럼 빗변 길이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나머지 한 변의 제곱. 그럼 이 x제곱은 이 변으로도 표현되고, 위로도 표현되고, 아래로도 표현된다는 얘기는 둘이 같은 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배해보면, a제곱, 여기 마이너스 2a,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16. 이게 a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a제곱, 여기는 a제곱 지워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16, 여기 마이너스 16이 지워지겠죠. 그럼 이 양을 이렇게 넘겨서 이 양에 보면 a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막 a 값을 a 값 구하려면 2차 방정식 해를 그러지 말고 봐봐. 문제를 보세요.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저 역수꼴이잖아. 역수꼴의 차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 주어진 조건에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양배를 당연히 a로 나누고 가야죠.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그럼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분의 1 이게 6, 0. 따라서 a 마이너스 a분의 1의 값은 6이 됩니다. 재료가 이제 저걸 푸는 거죠.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은 곱셈없이 변형 3차 떼고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에 곱인데 역순위가 생략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쓰고 이렇게 6의 세제곱 216 플러스 3 곱하기 6 18 234 이렇게 되겠네요. 두 당식 px와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또 설명 좀 길겠는데 자, 가는 나 절대값도 있고요. 근데 가를 보니까 합차죠. px 마이너스 qx 곱하기 px 플러스 qx 그게 x제곱 x-1 x-2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보면 여기 x에 1 한번 여기 x에다 1 한번 대입해 보세요. 왜 1이냐면 여기 1이 보이니까.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럼 P1 마이너스 Q1 곱하기 P1 플러스 Q1 얘는 0.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P1 마이너스 Q1이 0이 되거나 아니면 P1 플러스 Q1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쪽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이유는 나를 보시면 얘가 만약 0이라고 쳐봐. 절대값이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최소 0이거나 아니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0이 된다면 P1 마이너스 Q1이 0이 된다면 이건 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의 조건에 따라서 이쪽이 0이 될 일이 없겠네요. 따라서 P1 플러스 Q1이 0이 된다는 뜻은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 의미는 PX 플러스 QX는 X-1의 인수를 갖는다는 뜻이죠.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P X 플러스 QX는 X-1 인수를 꼭 가지고 있으며 보세요. 얘가 2차 당식이죠. 얘도 2차 당식이에요. 그치? 이게 이게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1차와 1차에 지금 낱낱이 보면 사실 이 X제곱을 이렇게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문제서는. X 곱하기 X 이렇게 보는 게 유리해요. 근데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졌어요. 됐나요? 근데 이거 봐봐. 얘가 2차여야 되는 이유가 선생님 혹시 2차에서 2차를 빼면 1차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만약 1차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3차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치? 여기는 4차니까 오른쪽이. 근데 얘가 3차가 되는데 2차와 2차를 돼서 어떻게 3차가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이런 조건은 안 되고 결국 얘랑 2차, 얘도 2차. 근데 PX 플러스 QX가 X-를 가졌다는 얘기는 여기 나머지 3개 중에 요거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제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X-1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이 케이스. 그러면 px-qx는 누굴 갖는 거죠? x제곱을 갖는 거죠. 아, 이거 개수 안 썼네요. 지금 개수가 안 나와 있죠. 네, 개수가 안 나와 있어요. 개수가 안 나와 있어요. 개수를 정해줘야 돼요. 만약 내가 여기에 개수를 a라고 씁시다. 2차항 개수를 모르니까 지금 서로.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a분의 1이 돼야 됨을 이해하실까요? 왜죠? 얘 ax제곱. 근데 곱하면 아까 최고차항이 x 4제곱이었잖아요. 그 x 4제곱의 개수가 1이었잖아. 그럼 여기는 2차항 개수인 ax제곱과 이걸 곱해서 4차를 만들 때 개수가 1이 되려면 이 개수의 역수가 가야 되겠네요. 이런 걸. 아니면 이 케이스가 아니면 px 플러스 qx는 a x-1의 인수를 갖는데 얘가 x-2가 아닌 나머지 x를 가지고 있을 때 ax x-1을 가지고 있을 때 이해됩니까? 그럼 px 마이너스 qx는 a분의 1하고 나머지 x와 x-를 빼고 x, x-2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중에 누구 문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은 아무래도 나를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P2를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P2 저거 여기다 2를 대입해요. 그럼 P2 여기가 P2 여기다 이제 P2를 계산하면 X에다 2를 대입하겠다는 뜻이니까 2를 대입하면 A분의 4. 근데 P1, Q1 여기다 X 1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바로 줄여 씁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얘는 A분의 4. 1을 대입하면 A분의 1. 이 절대값이 이쪽이 크다. 이 맞나요? 얘는 4잖아. 분자가. 여기가 4배야. 이게 양이 됐든 음이 됐든 절대값이면 다 숫자의 크기만 큰 걸로 답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쪽이 클 리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A가 어떤 수가 온다 하더라도 분자값이 더 커요. 혹시 음이라 하더라도 절대값은 음을 치고 양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어차피 숫자 크기가 큰 쪽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쪽이 4배이기 때문에 이쪽이 클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조건 때문에 여기는 성립하지 않네요. 결국 우리가 원했던 답은 네, 이쪽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답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걸 구해요. P3, Q3, 여기다 더해봅시다. P3, Q3, 여기다 이제 3 더하죠? 3 집어넣죠? 그럼 P3, Q3은 24.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이 6A. 따라서 A 값은 4가 되네요. 됐죠? 자, 남은 건 뭐라고 했죠? P4의 값을 구해야 돼요. PX와 QX를 하나는 더해놨고 하나는 빼놨는데 QX는 필요 없이 PX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여기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할 때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PX는 2PX로 바뀌지만 QX는 서로 지워질 테니까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럼 좌변과 우변을 덧셈한 거니까 AX 가로 X-1 더하기 A분의 1X X-2 4만 대입합시다. 2P4 아까 A가 얼마였죠? 4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 16에 1 빼면 3이죠? 48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그렇죠? 없어지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따라서 P4의 값은 25